여러분, 매일같이 마시는 물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만 깨끗하게 마시면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언제,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막상 검사 결과를 보면 만성 탈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갈증을 거의 못 느낀다고 하거나 커피와 국물, 음료수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혈액은 끈적이고 피부는 건조하며 뇌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 세포가 원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세포 속까지 스며들어 에너지와 대사를 돕는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물은 아니다. 세포가 갈증을 느끼는데 입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이미 몸은 내부적으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세포가 탈수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탈수의 결과가 단순한 갈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혈액은 점점 끈적해져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여간과 신장은 과부하에 시달리며 뇌세포는 수축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만성 탈수는 피로, 두통, 변비, 부종, 피부 노화,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지는 조용한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액체를 자주 들이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국물조차도 세포가 원하는 순수한 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수분을 빼앗거나 나트륨과 함께 배출되어 진짜 필요한 수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마치 풍요 속의 결핍처럼 눈앞에 액체는 넘치는데 세포는 목말라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풍요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시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부족한 현대인의 건강 역설, 그 중심에 바로 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마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잘못된 물 습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하루에 커피도 2-3잔, 점심 저녁에는 국물이 꼭 있고 또 보리차나 각종 차를 수시로 마시니까 물 부족할 리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착각이자 위험한 오해입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강하게 유발합니다. 즉 몸속으로 들어온 수분이 세포로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많이 마신 것 같아도 실제 세포는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지지만 대부분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수분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탈수가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 국물, 찌개 국물처럼 자극적인 음식은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세포 속 수분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는 어떨까요? 입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 속에는 당분과 인공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을 소모하게 만들며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어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해 입이 즐거울 뿐 세포는 오히려 더 목마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음료들을 마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다고 생각하고 정작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음료 습관은 단순히 갈증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피로감, 체중 증가, 피부 트러블, 변비, 두통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시기에 커피와 음료에 의존하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과 액체는 다릅니다. 커피, 음료, 국물은 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특정한 성질을 가진 순수한 물만을 세포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액체는 갈증을 일시적으로 달래줄 수는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수분 공급원으로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 즉 어떤 음료를 마셨는지가 아니라 순수한 물을 얼마나 제대로 마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몸은 점점 만성 탈수라는 조용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음료를 줄이고 물다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그것이 세포를 살리고 몸 전체를 치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갈증을 느끼는 순간 이미 몸속에서는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갈증이라는 감각은 우리 뇌가 혈액의 농도와 체액 상태를 감지해 뒤늦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갈증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포가 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도 뇌는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다고 안심하다가 어느 순간 피로가 쌓이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변비와 두통이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탈수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탈수는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사막에서 물을 못 마셨을 때만 생기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탈수가 더 위험합니다. 매일 커피나 음료로 수분을 대신하고 국물 음식에 의존하고 정작 순수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질 때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혈액은 점차 끈적해지고 림프의 흐름은 느려지며 노폐물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채 몸 곳곳에 쌓입니다. 그 결과 간과 신장은 해독 부담이 커지고 혈관은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못해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 뇌세포는 수분 부족으로 쉽게 위축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른바 브레인 포그라 불리는 상태가 잦아집니다. 탈수는 피부에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칙칙해지며 잔주름이 깊어지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피부 재생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영양제를 찾지만 정작 수분 공급이 부족하다면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만성 탈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 두통, 피로, 부종 같은 흔한 증상들의 상당 부분은 물만 제대로 마셔도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몸속 세포는 이미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몸이 목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만성 탈수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을 단순히 갈증 해소제가 아니라 세포의 생명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입마름입니다. 입안이 자꾸 건조하고 침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말하기가 불편하다면 이미 체내 수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때는 입냄새도 쉽게 심해집니다. 침은 단순히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넘어 세균을 억제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침 분비가 줄어 입안 환경이 나빠지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불쾌한 냄새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신호는 피로와 무거움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물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포가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운반되지 못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변비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속 내용물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힘들어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변비로 고생하다가 단순히 물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 색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옅은 노란색을 띠지만 물이 부족하면 색이 진해지고 냄새도 강해집니다. 간혹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체내 수분과 함께 음식 속 수분이 부족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후가 되면 발이 잘 붓는 것도 만성 탈수의 흔한 징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체액이 한쪽에 고이게 되고 특히 다리 쪽에 부종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소보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쉽게 일어나거나 탄력이 떨어진다면 단순히 화장품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수분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 중 두세 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미 몸은 만성 탈수 상태로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나 피곤 탓으로 넘기지 말고 생활 속 수분 관리의 부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라.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입마름이나 피부 건조, 피로감 같은 초기 신호에서부터 수분 보충을 생활화한다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해독제이자 치유제이며 몸은 스스로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물입니다. 성인의 몸은 평균 60-70%가 물로 되어 있고 혈액은 90% 이상이 물이며 뇌는 80% 가까이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역시 내부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액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혈액 속 물은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도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지면 세포는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배출되지 못한 채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순환장애,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림프액 역시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 흐름이 느려져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작은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물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세포는 극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인데 이 에너지 전달과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과정에 모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쉽게 위축되고 전기적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심지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도 수분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안개라고 부르는 멍한 상태 역시 만성 탈수와 직결됩니다. 세포 차원에서 본다면 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세포는 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 활발해지고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며 에너지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대사 속도는 떨어지고 노폐물은 배출되지 못해 세포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는 쉽게 손상되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피부세포의 예를 들어보면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탄력이 유지되고 윤기가 돌지만 부족하면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근육세포 역시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경직되고 피로가 빨리 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호르몬과 효소 작용에도 물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화학적 반응 대부분은 수용액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물이 없으면 이런 반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결국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대이자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 림프, 뇌, 세포 모든 곳에서 물은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은 곧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을 강화하며 뇌를 깨우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몸 전체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은 단순한 HO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정수기 물을 선택하거나 끓여서 식힌 물 혹은 편리하다고 시중에서 파는 생수를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언뜻 보면 안전해 보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수기 물을 살펴보면 특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됩니다. 즉 깨끗하기는 하지만 생명이 빠져나간 텅 빈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오래 마시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세포로 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수기 물만 계속 마신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여전히 입이 마르고 몸이 무겁다는 호소를 자주 합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없는 물이 체내에서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끓인 물입니다. 예로부터 끓여 마시는 물을 안전하다고 여겨왔지만 끓이는 과정에서 물속에 살아있는 효소나 자연적인 에너지가 소실됩니다. 특히 물속에 포함된 일부 미네랄은 침전되거나 파괴되어 체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끓인 물을 식혀서 오래 두면 세균 번식 가능성도 커지고 동의보감에서 말 안 죽은 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위험은 제거했을지 몰라도 세포가 원하는 활력은 사라진 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 생수입니다.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지만 장기 보관 과정에서 물의 품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온의 자동차 내부에 두거나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페트병 소재에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대량 유통을 위해 멸균 과정을 거치면서 물속에 자연 에너지가 소실되고 수개월이 지난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샘물에서 바로 떠낸 신선한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수기 물, 끓인 물, 오래된 생수는 모두 깨끗하지만 생명력이 부족한 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포가 원하는 미네랄과 활력을 공급하지 못해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물을 마신다고 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세포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물은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을 통해 세포가 원하는 미네랄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혈액이 맑아지고 장기와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실제로는 몸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좋은 물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깨끗한 물이 곧 좋은 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네랄이 풍부해도 세균이나 중금속, 농약 잔류물이 섞여 있다면 몸에 해롭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끗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란 단순히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넘어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에서 샘솟는 안반수나 약수는
흘러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미네랄과 미세한 에너지를 머금게 되며 이것이 몸속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정제된 물은 깨끗할 수는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활력이 사라져 마셔도 금세 갈증이 생기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미네랄의 다양성입니다. 물은 단순히 H2O가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연, 실리카 같은 다양한 미네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신경 전달과 근육의 이완 수축, 에너지 생산까지 관여합니다. 특히 한 가지 미네랄만 많은 물보다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조화롭게 포함된 물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만 지나치게 많은 물은 신장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물은 오히려 몸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세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장기간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세포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체내 미네랄을 끌어내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을 고를 때는 단순히 맛이 부드러운지 깨끗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미네랄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좋은 물은 마셨을 때 갈증이 빠르게 해소되고 몸이 편안해지며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물은 깨끗함, 생명력, 미네랄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포가 원하는 물이 되지 못한다. 특히 자연에서 얻은 안반수나 천연약수가 가장 이상적이며 그 다음으로는 미네랄을 보존하는 방식의 정수기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결국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세포와 장기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물을 선택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물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언제 마시느냐 하는 습관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추어 섭취할 때 훨씬 더 큰 효능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우리는 적지 않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모금의 물도 보충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을 깨우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하루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여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전과 식후의 물 섭취입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해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지므로 적어도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에는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효소가 충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액이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식사 중에는 한두 모금 정도만 가볍게 입을 적시는 수준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보다도 리듬입니다.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취침 전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마셔야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될 뿐이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온도입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얼음물은 순간적으로 청량감을 주지만 위와 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급격히 좁혀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도 점막을 자극하고 목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실제로 동서양의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장수와 직결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8에서 10회 이상 작은 잔으로 나누어 몸속에 적셔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결국 물 섭취 방법과 타이밍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잘못된 시간과 방식으로 마시면 효과가 반감되지만 적절한 리듬에 맞추면 물 한 잔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섭취 습관을 교정하면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친 건강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피부 건강입니다. 피부는 체내 수분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고 세포 재생 속도가 빨라져 잔주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피지 분비가 불균형해지고 각질이 두꺼워져 노화가 가속됩니다. 매일 적절한 양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고가의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고 피부 본연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 억제 효과입니다. 인체의 노화 과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물은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통로를 원활히 열어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체내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아 혈관과 장기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유럽 등 장수 마을에서는 규칙적인 수분 보충이 공통된 생활 습관으로 관찰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체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정 수준의 체액 환경이 필요합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백혈구가 신속히 이동해 외부 병원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마르고 방어벽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단순한 감기부터 폐렴 같은 중증 감염까지 물 부족은 면역 저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명 연장과 직결된 심혈관계 안정 효과입니다. 꾸준한 수분 보충은 혈액을 묽게 유지해 혈전 생성을 막고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 감각이 둔해져 수분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의식적인 습관 교정이 필수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정신적 활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세포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이나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한 수분 보충은 뇌 건강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렇듯 물은 단순히 몸을 적시는 액체가 아니라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며 면역 방어망을 강화하고 심장과 뇌를 보호하여 결국 인생의 질과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값싸고 확실한 건강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잘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투자이며 매일 반복해야 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기 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에서 출발해 신장의 경고음, 생활 습관의 위험, 그리고 물 섭취가 가진 엄청난 힘까지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치료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사소한 선택,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에서 건강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잘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이 유지하며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방어 전략입니다. 특히 소변의 색이나 거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생활형 검진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암, 만성 신부전, 심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 수분 섭취 목표를 세우고 작은 컵부터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 물 한 컵,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 하루를 완성합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졌거나 거품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검진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물과 함께 생활습관 전체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 과도한 단백질, 음주, 흡연은 모두 신장과 간을 괴롭히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물 한 잔이 대화의 시작이 되고 건강의 약속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물 섭취 습관 하나가 피부 노화 지연, 면역력 강화, 뇌와 심장 보호, 수명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을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장은 피를 걸러내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 바로 충분한 수분 공급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은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책상 위나 싱크대에 있는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나는 내 몸을 지킨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